친구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. 아무 말 없이 멀어지거나 내가 힘든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무게에 눌리곤 하죠. 하지만 이런 순간을 겪고 나서야 기대는 마음이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친구라는 이름에 너무 기대지 않기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할 5가지 태도입니다. 서운함에 지치기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. 지금부터 조용히 전해드릴게요. 박 여사님은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.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중학교 시절부터 결혼, 육아, 직장 생활까지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준 인연이었죠. 그녀는 늘 그 친구를 의지했고 어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대상이었습니다.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흔들리고 박 여사님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는 어느 날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얘긴 나중에 하자. 지금 너무 피곤해. 단순한 반응일 수도 있었지만 그 한마디는 박 여사님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. 내가 힘들 때 너는 들어줄 마음조차 없구나. 그녀는 그날 이후 며칠간 연락을 끊었고 혼자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며칠 후 친구는 다시 연락해. 그땐 나도 지쳐 있었어. 미안해. 라고 말했지만 이미 박 여사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. 친구라고 해서 항상 내 감정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. 그 이후 그녀는 감정의 중심을 친구에게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. 기쁜 일은 나누되 아픈 일은 일단 혼자 소화하고 내 마음이 정리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꺼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. 친구는 소중해요. 하지만 내 모든 무게를 친구에게 지우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실망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최 여사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. 함께한 시간은 10년이 넘었고 생일과 기념일도 챙기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최 여사님이 가족 문제로 너무 지쳐있던 시기, 그녀는 용기를 내 친구에게 고민을 꺼냈습니다. 그동안은 가벼운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고 싶었던 날이었죠.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런 무거운 얘긴 좀 분위기 너무 가라앉잖아라고 말했습니다. 그 순간 최 여사님은 깊은 벽을 느꼈다고 했습니다. 그녀는 말합니다. 매주 만났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정작 내 마음은 그 친구에게 가 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후 그녀는 자주 만나는 사람과 마음이 가까운 사람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거리가 있지만 한 번의 전화에도 진심을 담아주는 또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. 자주 보인다고 해서 가까운 건 아니에요. 가슴으로 연결된 관계는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따뜻하더라고요. 이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만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. 서로의 가족 이야기, 건강 이야기, 노후 준비까지 모두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. 어느 날 이 선생님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속상한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. 그러자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넌 항상 그런 식이야. 너무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지.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. 그 순간 위로보단 비난을 받은 기분이 들었고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더 방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며칠을 고민하다 그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 지켜주고 싶어서였습니다. 몇 달 후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. 그땐 미안했어.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. 너를 위한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랬나 봐.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. 친하다고 해서 모든 말이 괜찮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.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박히더라고요. 그는 이제 감정이 상하는 순간엔 곧장 표현하고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, 더 따뜻하게 말해야 해요. 그래야 관계가 오래가죠. 문 여사님은 참는 게 습관이었습니다.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언제나 웃으며 넘겼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
그저 조용히 삼키는 쪽을 택했습니다. 그런 성격은 관계에 큰 갈등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엔 작은 불씨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. 친구의 무심한 말, 대화 중 무시당한 느낌, 기억 못한 생일 인사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큰 벽이 되어 갔습니다. 그리고 결국 한 번의 작은 다툼으로 인해 20년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문 여사님은 후회했다고 합니다.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, 한 번이라도 내 감정을 꺼냈어야 했는데. 그 이후 그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. 조금 서운한 말이 들리면 바로 상대에게 말하는 대신 하루쯤 생각하고 감정을 다듬어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. 그 말 살짝 서운했어.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고 상대는 오히려 미안해,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반응했습니다. 문 여사님은 말합니다. 말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멀어지더라고요. 서운함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신호예요. 강 여사님은 인맥이 넓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. 대학 동문회, 지역 봉사 모임, 문화센터 친구들까지 연락처만 수백 명, 매달 만나는 모임도 4~5개나 되었습니다. 그녀는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. 여기저기서 불리는 이름이 있다는 게 자존감이 되었고 외로울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갔으니까요. 그러다 한 번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. 마음을 다잡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생각보다 조용한 병실과 문자로만 전해지는 힘내라는 말들 속에서 강 여사님은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수술 당일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가장 자주 보던 사람이 아니라 연락이 뜸했지만 늘 진심이 느껴졌던 한 친구였습니다. 그 친구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그 순간 강 여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.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더라고요. 그날 이후 그녀는 인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버텨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를 다시 보기로 했죠. 다 길난다고 다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.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에요.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함께 웃고 울고 싶습니다.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돌아오는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죠. 기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. 그저 내 마음을 먼저 챙기기 위해 적당한 선을 지키려는 성숙한 선택일 뿐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. 공감 쉼터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이 여러분 마음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.